안녕하세요. 강남보석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보석검정사 44회 41번부터 60번까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 내용은 강남보석 아카데미에서 발행한 교재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41번 문제, 열반응 검사를 물어보고 있죠. 용도가 아닌 것은? 자, 예문을 쭉 읽어보시면 탄산염을 열반응 검사로 알아볼 수는 없죠. 탄산염은 염산으로 검사하는 겁니다. 41번의 답은 2번이에요. 사진 보실게요. 이렇게 호박을 불에 달궈진 열침으로 살짝 찍어서 나오는 냄새를 가지고 판별하기도 합니다. 천연호박은 송진 타는 냄새, 그 다음에 모주호박은 플라스틱 타는 냄새, 그리고 흑산호 같은 경우는 머리카락 타는 냄새, 그리고 제트는 석탄 타는 냄새가 납니다. 42번, 자외선, 장파와 단파에서 확연히 서로 다른 색으로 반응하는 보석은, 이런 보석은 매우 드물어요. 일반적으로 자외선은요, 장파 단파에서 같은 색으로 강하거나 약하게 나오죠. 다른 색은 드문데 바로 합성 청색 스피넬 같은 경우는 전혀 다른 색이 나옵니다. 42번의 답은 4번이에요. 사진으로 보면 빨간색 보이죠? 롱웨이브에서 적색이에요. 그런데 숏웨이브에서 청색이 보입니다. 우리는 이런 청색을 초키블루라고 합니다. 43번, 분광기 검사 문제가 또 나왔네요. 내부 반사법. 아까 나온 분광기 검사는 검사 결과를 물어보는 거죠. 하지만 얘는 검사 방법을 물어보고 있죠. 자, 보면 옳지 않는 것이에요. 1번, 비교적 큰 불투명한 보석에 적합한 방법이다. 내부 반사법은요, 불투명한 보석을 볼 수가 없어요. 불투명한 보석은요, 외부 반사법이에요. 그래서 1번부터 옳지 않은 내용입니다. 43번의 답은 1번이고요. 2번, 3번, 4번은 맞는 예문이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고 사진 보실게요. 자, 불투명한 보석을 관찰하는 방법은요, 이렇게 빛이 외부에서 비치는 외부 반사법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작은 투명 보석 같은 경우는 내부 반사법이에요. 빛이 보석 안에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반투명까지의 보석 같은 경우는 그냥 투과법으로 검사를 하는 거죠. 빛이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밑에서 위로. 44번, 단구. 단구는 내구성 파트예요. 내구성 파트에 가서 보시면 벽계, 열계, 단구가 있죠. 자, 그 중에 단구 중에서 설탕의 입자 같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보시면 입상이라고 있어요. 설탕의 입자 같은 표면을 보인다? 그럼 당연히 입상 단구라고 합니다. 44번의 답은 3번이에요. 자, 45번. 복골절 보석의 높은 골절률의 수치가 1.66이고 낮은 수치가 1.48이다. 요거 그냥 빼시면 됩니다. 1.66에서 1.48을 빼시면 0.18이에요. 45번의 답은 3번이고요. 복골절 같은 경우는 DR 보석이죠. DR 보석은 굴절률이 2개가 나옵니다. 언뜻 보면 같아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얘는 1.51, 52, 53, 54 반이죠. 1.5459고요. 얘는 1.51, 52, 53, 54, 55가 넘었죠. 그래서 얘는 1.553이 되겠습니다. 복골절률은요, 1.553에서 1.545를 빼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복골절률이에요. 46번, 평광기 문제죠. 평광기. 옳지 않는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예문이 기니까 천천히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보니까 보석을 좌우 방향으로 각각 180도, 요게 틀렸어요. 보석은 360도 회전시키는 겁니다. 46번 문제는 답이 4번이고요. 일반적으로 평광기에 위에 렌즈, 애널라이저, 밑에 폴라라이저 이런 걸 많이 물어보죠. 그리고 보석은 폴라라이저 위에 올리고 애널라이저를 통해서 우리는 분석을 하는 겁니다. 47번 보석 감별용 형광성 검사 자외선 파장. 답은 2번이고요. 이건 단순 암기니까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200에서 380나노미터, 이게 바로 우리가 보석 검사할 때 쓰는 자외선 파장입니다. 380보다 높은 400나노미터에서 700나노미터는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이에요. 가시광선. 47번 답은 2번입니다. 48번 컬러 밴딩과 컬러 조닝, 색이 뭉쳐 있는 거죠. 이때는 확산 조명이 가장 잘 보입니다. 48번의 답은 4번인데요. 사진 보실게요. 이게 바로 확산 조명이에요. 암시야 조명 위에 티슈나 아크릴 필터 같은 거를 껴서 빛이 퍼지게 해서 보는 겁니다. 지금 색이 이쪽으로 뭉쳐 있는 거 보이시죠? 이런 걸 우리는 컬러 조닝 또는 색뭉침 현상이라고 합니다. 확산 조명에서 잘 보입니다. 49번 미지의 보석을 2.62 비중에 넣었더니 서서히 가라앉았고, 그럼 2.62와 거의 유사하다 이런 뜻이죠. 2.67을 넣었더니 빠르게 떠올랐다, 얘랑 차이가 크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러면 자, 1번 미지의 보석은 2.6이다. 아니죠. 서서히 가라앉았으니까 6이보단 63에 가깝습니다. 63. 그런데 67에 넣었더니 빠르게 떠올랐다? 그러니까 66보다는 빠르게 떠올랐으니까 63에 가깝죠. 49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이게 비중액 세트예요. 여기에 보석을 넣어서 가라앉거나 뜨는 걸 보고 비중을 판단하는 거죠. 현재는 요 1.13 용액만 보석감정사 실기시험에 나옵니다. 나머지는 산업기사에 나와요. 자, 보시는 1.13 포화염수예요. 여기에서 떠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천연 호박입니다. 그리고 밑에 가라앉아 있는 게 플라스틱 호박이에요. 포화염수예요. 포화염수. 50번 이색경 내부에 사용되는 물질은 앞에서 사진에서 많이 보여드렸던 칼사이트, 방해석이 이색경 내부에 사용됩니다. 자, 하지만 이색경에 사용되는 방해석은요, 내포물도 많고 벽계도 좀 심해요. 그래서 요즘은 PVA 평광 필터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50번의 답은 4번이에요. 칼사이트. 이게 바로 이색경이죠. 이색경 내부에 여기 보이시는 이 두 조각이 각각 다른 방향으로 복굴절되는 방해석을 붙여놓은 겁니다. 지금 보시는 건 루비의 이색성이에요. 51번 합성 루비와 천연 루비의 감별 포인트는, 이때 내포물이 아닌 것은 돼 있죠. 자, 기포, 요거는 합성 루비의 아주 중요한 내포물이 되겠습니다. 육각형 또는 삼각형의 금속판, 요거 합성 내포물이죠. 그리고 교차하는 침상, 이 교차 침상은요, 천연 보석의 내포물이에요. 커브선, 요거는 곡선적 성장선이라고 그래서 플레인 퓨전법의 대표적인 내포물이죠. 51번의 답은 3번이고요. 사진 볼게요. 여기에서 보이는 이 곡선적인 성장선, 플레인 퓨전법의 대표적인 내포물이죠. 그리고 내포물이 많지 않아요. 플레인 퓨전법은. 자, 여기서 보이시는 이 긴 침상 보이시죠? 루틸 침상이에요. 이런 것들 지문상이라고 하고요. 그 중에서 여기에 침상이 서로 교차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교차 침상이다. 52번
보석의 연마 형태 중에서 인위적인 연마를 통해서 일정한 형태를 만들지 않고, 여기서 우리는 바로 텀블드 컷을 바로 아셔야 됩니다. 52번의 답은 4번이에요. 보석 가공 문제예요. 53번 남발나물님, 요건 귀금속 세공 문제입니다. 틀린 것은 발을 위로 올려 물리는 티파니 세팅 같은 거, 그런 거 말하고 있죠. 티파니 세팅. 틀린 것은요, 일단 불투명한 보석의 경우 빛의 반사가 나타난다. 여기서 벌써 틀렸습니다. 자, 53번의 답은 1번이고요. 불투명 보석은 베젤 세팅을 하고요, 남발로 물리지 않습니다. 53번 답은 1번. 자, 54번 문제. 자, 전체가 하나로 고정되어 있는 목걸이, 이렇게 목걸이인데 늘어지지 않는 그런 목걸이죠. 이런 걸 우리는 네크피스라고 합니다. 흔히 늘어지는 목걸이를 우리는 펜던트라고 하고요, 목에 딱 달라붙는 목걸이를 우리는 초커라고 하죠. 54번의 답은 1번입니다. 55번 보석 가공 문제네요. 캐보션, 어떤 캐보션이냐 물어보고 있죠. 상부와 하부가 모두 둥글고, 이런 것들은 흔히 이중 캐보션입니다. 이중 캐보션. 상부와 하부가 모두 둥그니까요. 근데 렌틸 캐보션, 즉 평 캐보션도 상부와 하부가 모두 둥글죠. 자, 그런데 상부 높이가 하부보다 높다. 여기에서 바로 이 문제는 이중 캐보션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평 캐보션, 즉 렌틸 캐보션은 상부와 하부가 모두 같은 사이즈로 둥글거든요. 55번의 답은 2번이고요. 사진 보실게요. 이게 바로 복 캐보션, 이중 캐보션입니다. 상부와 하부, 상부가 매우 높게 연마되어 있죠. 주로 스타, 캐치아이 같은 보석을 연마할 때 사용합니다. 중량을 좀 많이 뽑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두껍게 연마하기도 합니다. 56번 보석을 연마할 때 최대의 광택을 얻기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이건 보석 가공 3요소예요. 각, 비율, 위치가 바로 보석 가공 3요소입니다. 거기에 색상은 들어가지 않아요. 56번 답은 3번입니다. 57번 네프라이트로 가락지를 만든다. 가락지 연마 순서 물어보고 있어요. 보석 가공 파트예요. 자, 일단 원석을 잘라요. 그 다음에 구멍을 뚫습니다. 그걸 우리는 천공이라고 하죠. 그리고 가장자리를 갈아내죠. 그라인딩. 그리고 아주 거친 연마를 갈아내는 샌딩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택 작업을 하죠. 57번 답은 1번이에요. 58번 자, 경도가 높은 보석을 거칠게 연마하는 샌딩, 이때는 주로 나무를 사용, 나무 샌드를 주로 씁니다. 58번 답은 4번이에요. 59번 표준 라운드 브릴리언트 컷은 총 58면이죠. 그런데 크라운은 33면입니다. 자, 이게 표준 라운드 브릴리언트예요. 총 58면이고요. 상부만 33면입니다. 그리고 테이블, 스타, 베즐, 어퍼거들 각 면의 이름도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연마 순서는 테이블 깎고 내려가서 베즐 깎고 다시 올라가서 스타 깎고 내려가서 어퍼거들을 깎습니다.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크라운 면은 33면이에요. 60번 구형 굿을 천공할 때 이때는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 손으로 잡고 뚫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그라고 하는 거에 보석을 물려서 구멍을 뚫습니다. 이때 그래서 구슬 형태를 천공할 때 가장 적합한 기구는 바로
지그가 되겠습니다. 60번의 답은 2번이에요. 자, 이상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